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러시아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전쟁 범죄들과 약탈금지 무기 사용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21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로 전락해버리며 전세계적인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개전 초기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어 왔던 일각의 예측들이 모두 빗나가버리며 전쟁이 본격적으로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기 시작하자 러시아는 돌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금지무기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가 현재 전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쟁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완전히 폭주해버리기 시작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의지를 넘어 유럽연합과 나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의 의지를 표출하며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 등을 발사해 이번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린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 현재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을 맞댄 나토의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만약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곧바로 자신들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매우 강한 실존적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오랜 기간 러시아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면서 이러한 역사 때문에 수많은 폴란드인이 천성적으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향후 폴란드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군사력 규모를 증가시켜 국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특히 두다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가 강해져야만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하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는 이런 두다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력 강화의 의지를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 같은 날 마리우스 보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을 한국으로 급파해 이종서 국방장관과 강윤호 방위사업청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본격적인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보아 슈차크 국방장관을 다급히 한국으로 긴급 파견할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자국의 국방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는 이로 인해 공백이 되어버린 자국 국방산업에 대한 무기 수요가 매우 긴박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너지게 될 경우 가장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 현재 준전시 상태로 자국이 보유한 전차 400대 중 무려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전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격 지원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다급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거리 막대한 자국군의 병력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 폴란드 국민들과 정치권 내에선 매우 심각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최근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고 정평이 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잇따른 우려들을 빠르게 종식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31일 크지슈코프 플라테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이 SNS를 통해 바르샤바가 폴란드 공군의 잠재적인 증원 수단으로 한국 하이F의 59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쏟아내며 더욱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는 FA-52 폴란드 공군을 강화할 수 있는 막강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매우 강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1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긴급 방안을 결정한 아리우스 보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카이와 하나 디펜스 현대로템을 차례로 방문해 수출 관련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하 슈타크 장관이 테이트 교도입 다음으로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FA-50인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른 오전부터 서둘러 경남 사천의 타이를 방문해 폴란드의 FA 후식 경공격기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위급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자국 공군이 보유한 예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대신 군인들의 대체 전력을 찾는 방안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같은 논의는 다양한 대체 전력 방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 후보에 한국의 FA 욕심이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카이 방문과 더불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의 FA-50 도입 시사 발언으로 인해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현재 폴란드가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구매 방안 중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다수의 군사 매체들에서 이번 보아슈차크 국방장관의 방한보다도 더욱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최근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 월 내에 납품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서를 직접 카이에 보내 FA-5 도입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었던 것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FA-2호 10의 성능 개량 버전이라 함은 일명 웨이터 이우시 메메리라고 불리는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메류는 위드라이프 업그레이드의 약자로서 쉽게 말해 전투기의 수명이 절반쯤 남았을 때 시작되는 업그레이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의 전투기는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실전 배치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전 배치된 이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전투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는 이 기간 동안 새로 등장한 적국의 전투기에 비해 어떤 성능을 개량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면 이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운용 수명의 중간 지점인 20년대부터 매우 효율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현재 애플 16과 같은 다수의 전투기가 2회 매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폴란드 국방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F-20의 업그레이드판인 것인데요. 실제로 향후 FA-50은 단종된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 운용상 효율과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품의 가격을 낮추고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한편 내구성과 성능까지 끌어올린 국산 제품으로 교체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욱 효율적인 운용과 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전투기의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임무 컴퓨터 IN게지 조종사에게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HD 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조종사에게 비행 정보와 무장 정보를 보여주는 LED까지 KF-22와 유사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애플의 E50 도입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던 이유 중 하나인 비행시간 관련해서도 카이는 비행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한 내장형 연료 탱크를 2기에서 추가하고 신형 300밸런 외부 연료 탱크 추가 및 기체 기골 강화를 통해 더 오래 더 멀리 날 수 있는 전투기로 개량시키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 능력 역시 매우 크게 향상될 전망인데요. 자동 자세 회복 화질 적어도 비행 기능을 통해서 적응 비행 시 안정성 및 적응 침투 능력을 추가하며 전투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자체 방어 장비인 레이더 경보기 RW의 과공중급유 장비, 지상 목표를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고 정밀유도 무기인 레이저 유도 폭탄과 레이저 GPS 복합 유도 폭탄을 장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형 공대공 미사일로 공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기계식 레이더에서 전자식 레이더인 엘리사 레이더로 교체해 지상 및 공중 표적을 지금보다 훨씬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결국에 프레이 호시 매매 업그레이드 사업이 완성되게 될 경우 폴란드 수출이라는 대업을 이루게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이 크게 향상되어 KF-21 보라매와 강력한 연계성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폴란드가 애플의 휴식과 함께 고민해왔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M346과 스웨덴 사부 그리펜 모델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최종적으로 FA50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의 FA50의 경우에도 기존의 폴란드가 사용 중인 애플 16과도 매우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당장 조종사의 훈련과 부품 수급에 유리하다는 운용상 장점까지 존재해 현재 폴란드 내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력 공백 현상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는 이 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케이트 대표에 이어 애플의 후식 전투기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방위산업협력에서 과연 폴란드가 이를 모두 구매할 자금력이 있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때마침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이 무려 81년 만에 매우 큰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당장 폴란드의 전쟁 관련 자금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잔혹한 전쟁 범죄의 실상이 끝도 없이 속출하기 시작하자 서방 국가들은 기존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입장들을 대폭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이 무려 81년 만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요. 이는 과거 히틀러를 잡기 위해 만들었던 무기 대여법을 다시금 부활시킨 것이었죠. 무기 대여법은 2차 세계대전 때인 지난 1941년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 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입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장애물을 걷어낼 필요한 무기들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로부터 소련을 구했던 해당 법안이 이제는 러시아의 푸틴을 향해 겨냥됐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에 일부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당장 우크라이나 역시도 이와 나토 등에서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거의 무제한적인 무기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절대적 강자가 사라지기 시작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추구한 우리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며 더더욱 거세지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자국의 무기력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선 절대적인 자주국방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